125%까지 오른 게 있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파리만 쫓아 돼갔어요, 이게. 예? 물가가 싸져야 세상에 서민들이 살지.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품목에서 우리나라의 물가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텔레비 뉴스 보면 그래갖고 우리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거 하면서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 밥도 굶어요. 금요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올해 27살인 신수빈 씨 자매는 여행 가방에 각종 짐을 싸느라 분주합니다. 한참 만에 여행 가방 하나씩을 챙겨 나온 수빈 씨 자매. 이렇게 늦은 시각에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들이 도착한 곳은 인천국제공항.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지만 출국장은 꽤 북적입니다. 오늘 새벽에 출발하는 비행기는 모두 3편. 지금 어디 가는 거죠? 지금 일본 가요. 근데 왜 이렇게 늦은 시각에 가요? 회사 끝나고 그냥 주말 잠깐 이용해서 갔다 오려고 가고 있어요. 수빈 씨 자매는 주말 동안 일본에서 주로 쇼핑을 하며 보낼 예정입니다. 옷 종류는 좀 많이 가격이 일본이 좀 더 떨어졌다고 하고, 그다음에 보세는 한국이 보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일본이 더 싼 것 같아요. 약간 질도 좀 더 좋고. 매번 주말 수빈 씨 자매처럼 일본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의 일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쇼핑하려고요. 그리고 뭐 놀러 가는 김에 뭐 물건도 살 것도 있고 면세점에서 뭐 살 것도 있고 해서 쇼핑을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죠. 최근 엔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일명 밤도깨비 여행. 도쿄에 도착한 수빈 씨 자매는 일본 패션의 중심지 시부야의 오모테산도 거리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국내에도 있는 한 브랜드의 옷 매장에 들렀습니다. 자, 어때요? 이 가격 보니까? 지금 이게 현재 여기 세일 중이어서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도 사도 5만 원이 넘는데 여기는 현재 3만 9천 원이니까 좀 더 많이 싸게 살 수 있고. 수빈 씨 자매는 이틀 동안 의류와 화장품 등 20여 가지를 구입했습니다. 이들 자매가 구입한 가격은 약 27만 원. 같은 상품을 한국에서 구입했을 때보다 약 15만 원이 저렴합니다. 다른 여행객들의 가방도 쇼핑 물품으로 가득합니다. 운전은 많이 뽑았죠. 많이 뽑았죠. 보통 얼마 정도 싸던가요? 아까 한 50% 싸다고 얘기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0%? 한 20, 30%. 엔고 시대의 일본 쇼핑가 곳곳엔 주말마다 한국 쇼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물가가 그렇게 비쌀까? 밤도깨비를 떠나지 않는 일반 주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10년 전부터 가계부를 꾸준히 써온 결혼 7년 차의 백정아 씨. 알뜰한 정아 씨도 최근 치솟는 물가를 당해낼 재간은 없습니다.
많이 힘들죠. 월급은 크게 안 올랐어요. 월급은 작년에도 임금 동결이 돼서 안 됐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이렇게 물가가 자꾸 오르니까 거의 마이너스 수준이죠. 지난해 8월 이들 부부는 결혼 6년 만에 자가용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차를 포기하고 걸어서 출근합니다. 지금 출근하시는데 뭘로 출근하세요? 버스 타고 가죠. 왜 차는 구입하시는데 안 끌고 가요? 기름값이 그렇게 높은데 어떻게 끌고 가요? 무서워서. 자가용이 있지만 그냥 세워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정아 씨도 마찬가지. 백 씨는 요즘 된장업체의 주부 체험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가르쳐주는 곳이 많아요. 돈을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뭐가 있나요? 제품을 구입하는 비용은 당연히 거기에서 부담을 해요. 된장 기본적으로 많이 먹잖아요. 예. 요번 기회에 왕창 사두는 거예요. 정아 씨가 요즘 가장 힘들 때는 바로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건값에 들었던 물건을 내려놓기 일쑤입니다. 한참을 고른 뒤에야 백 씨는 계산대에 섰습니다. 정아 씨는 오늘 총 7개의 물건을 샀습니다. 이 가운데 삼겹살과 고등어는 1년 전보다 30% 이상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평상시처럼 거의 비슷한 물건을 구매했지만 오늘 장을 본 가격은 29,260원. 1년 전 가격 24,000원에 비해 19%나 가격이 뛰었습니다. 백 씨의 가계부를 보면 물가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올 6월 식비는 39만 8천 원. 지난해보다 35% 올랐고 교통비는 3배나 상승했습니다. 육아 교육비와 광열 수도비 역시 1년 전보다 각각 33%와 86%나 뛰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한꺼번에 인상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낀다고 해서 아껴진 그 티도 안 나고요. 나가지 않는 부분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게를 꾸려가는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외환위기 이후 최고로 치솟고 있는 물가는 모든 계층에게 넘기 힘든 파도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주부들은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재래시장엔 손님이 절반 이하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렇게 파리만 쫓아 돼갔어요, 이게. 예? 물가가 싸져야 세상에 서민들이 살지. 이런 시장은 서민들밖에 안 오는데 살 수가 있어야지. 그렇지. 하루가 멀다 하고 솟구치는 재료값에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내가 이런 재료 쓰는 것도 125%까지 오른 게 있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물가는. 언제쯤 안정이 되려는가 너무 힘들어요. 물가가 오른다고 무작정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입장도 답답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서로 힘드니까 내가 조금 덜 먹겠다 그런 생각으로 못 올리는 거라니까요. 내 욕심만 차리면 올리지. 근데 오시는 손님마다 웃는 손님이 없는데 어떻게 올리냐고. 손님은 끊기고 한없이 늘어선 택시는 언제 출발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3-4시간씩 기다리는 게 뭐 보통이고 또 많이 기다릴 때는 제가 12시간 40분까지 기다려봤어요. 제 올려있습니다. 제가 이 개인 택시를 지금 만 26년 됐는데요. 이거 하면서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다 어렵겠지만은 요즘은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서민을 괴롭히는 고물가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서민들 반찬거리의 가장 기본 재료가 되는 무. 봄부터 시작된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영향으로 외식이 줄면서 올해 무 시세는 바닥입니다. 산지 유통인들도 지금 상황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물류비 빼면은 지금 뭐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예요. 50만 원 같으면 맨날 다니게요. 아유. 수확된 무 500여 박스가 실리자 트럭이 드디어 출발합니다. 이 트럭이 도착한 곳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밤 10시 반 경매가 시작됩니다. 태안에서 올라온 무는 한 뿌리에 310원에 경매됩니다. 중도매인들은 이 무를 도매상이나 소매상들에게 한 뿌리당 400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합니다. 다음 날 이 무는 시중 소매점에서 소비자들에게 한 뿌리에 1,300원에 판매됩니다. 즉 농민이 한 뿌리에 310원에 넘긴 무는 3배의 유통 비용이 붙어 소비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리는 것입니다. 우리만 비싼 무를 소비하는 것인지 한국과 농산물 유통 제도가 비슷한 일본의 무 유통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それまでは進学ぐらいに発種産業は進学が一切ないような。こっち그래서 4월서부터 이제 일본 농민들 역시 수입 농산물 때문에 무 값이 좋지 않다며 울상입니다. やっぱり肥料から資材からあと段ボール運賃すべてもう昔よりだいぶ上がってるから、それとやっぱり野菜の値段ここ30年ぐらいずっと相場に変動がないというか安値低迷がもう続いてるから農家が手取り少なくて大変です。 수확된 무는 우리처럼 곧바로 경매장으로 가지 않고 농가의 선별 작업장으로 옮겨집니다. 이 무는 일일이 세척한 뒤 크기별로 분류돼 박스에 포장됩니다. (13톤) 냉장 트럭에 가득 실린 무가 드디어 출하됩니다. 다음 날 아침 농가가 출하한 무는 도쿄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뿌리당 100엔, 즉 우리 돈 1,000원에 경매됩니다. 이 무를 경매받은 사람은 무 소매점 주인입니다. 중도매인을 거치지 않아 우리보다 유통 과정이 단순합니다.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무 가격은 158엔, 우리 돈으로 약 1,580원입니다. 경매 가격에서 절반 정도의 마진만 붙인 것입니다.
年間通して野菜も果物もまあ大体2割儲かればいいと、そういう計算でその日は多かったり少なかったりというふうにやってますよね。 일본에서 경매된 무는 유통 과정에서 원가의 50% 정도 마진만 추가되지만 한국의 무는 310원짜리가 원가의 3배가 넘는 990원의 마진이 추가돼 한국 소비자들은 비싼 무를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로스율이 많이 발생을 하거나 하는 문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유통 비용이 증가되는 이러한 요인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유통 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비싸다는 소고기의 유통 과정도 한일 양국에서 추적했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한국의 한우가 일본소인 화우보다 더 대규모로 사육됩니다. 좋은 사료를 먹여 애지중지 30개월 동안 키운 양국의 소가 출하됩니다. 소를 실은 트럭은 도축장으로 향합니다.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도축된 한우는 4마리가 가장 높은 등급인 1-2 플러스 등급, 나머지 4마리는 1 플러스 등급을 받습니다. 이 소는 부위별로 해체돼 등심 100g당 6,300원에 판매됩니다. 이 등급의 등심은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130g에 45,000원에 소비자에게 팔립니다. 여기 1등급 맞나요? 주변에 비싼 데는 얼마까지 받아요? 싼 데가 4만 원대고 5만 원대, 5만 3천 원짜리 갈비도 있잖아요. 경매에서 100g당 6,300원에 팔린 등심을 소비자들은 원래 가격의 5.5배에 사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화우도 도축된 지 경매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중도매인에게 넘겨진 등심 가격은 100g에 750엔, 우리 돈 7,500원 가량입니다. 식당에 공급된 같은 등급의 소고기 등심은 소비자에게 2배가량 높은 가격인 2,800엔에 팔립니다. 100g에 6,300원이던 등심이 식당에서 5배 이상 높은 34,600원에 팔린 한국에 비하면 일본은 그 유통 마진 비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해 일본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싼 값의 소고기를 사 먹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경우에는 특히 그 농수산물 중에서 굉장히 영세한 그 소매상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소매 가격, 소매 쪽에 마진이 높아가지고 결국은 전반적으로 그 고가의 형성을 하는, 고가의 구조를 이루는 이러한 이 시스템으로 돼 있다. 무와 소고기 등 한국의 농축산물은 산지에서부터 냉장 등 상품의 사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져 많은 유통 비용이 추가됩니다. 여기에다 높은 임대료 등 부대 비용도 만만치 않은 부담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 임대료로 나가는 부분이 워낙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음식값이 전부 다 그대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시사기획3은 소비자 시민 모임과 함께 서민 소비 생활과 직결돼 정부가 관리하기로 한 생활 필수품 52개 품목을 기준으로 국제 물가 비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부 지정 생활 필수품 중에서 국제 비교가 불가능한 18개 품목을 빼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추가해 52개 품목을 결정했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는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2배 이상 높은 미국과 영국, 일본, 그리고 우리와 국민소득이 비슷한
대만도 조사에 추가시켰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직접 방문 조사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현지 조사원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방문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직접 조사했습니다. 생활필수품 전반을 대상으로 국제 물가 비교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사 결과 국내 쇠고기는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비쌌습니다. 분유는 대만보다 약 2배가량 높은 가격에 팔려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와인도 가장 고가로 2위인 미국보다 10,000원가량이나 비쌌습니다. 이 밖에 화장품과 로션, 청바지, 등유 등 총 7개 품목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비슷한 물가 수준을 보였고 우리와 국민 소득이 비슷한 대만보다도 물가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뭐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4번째니까 그럼 대만보다 약간 높거나 아니면 대만하고 비슷한 수준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된 결과에 보면은 대만보다는 훨씬 월등히 높은 물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쌀과 돼지고기, 달걀 등이 포함된 농축수산물은 조사 대상국 가운데 평균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밀가루와 우유 등이 포함된 가공식품 분야도 두 번째로 높은 가격 수준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삶에 그 필요한 생필품들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서민들의 그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꽃비 풀린 물가에 우리 주변엔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이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에 문을 연 이곳 푸드마켓은 국민기초수급 대상자들에게 기업이나 개인들이 기탁한 식품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요새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 좀 안 오시는 분들도 이제 여기 알게 돼가지고 아 가야 되겠다 해서 조금 한 달에 오시는 신규 인원이 한 100분에서 150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안 가져가셨던 물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쌀이라든가 라면, 주식류, 국수, 그다음에 뭐 장류라든가 간장 이렇게 식생활에 바로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좀 많이 가져가시는 추세로 좀 많이 변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김현실 할머니. 할머니는 라면을 가방 가득 챙겼습니다. 할머니는 큰 가방을 메고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할머니는 서울 도남동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월세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쌀은 아픈 손자들에게 보내주느라 정작 자신은 라면을 먹는 일이 잦습니다. 사 드십니까? 안 사요. 절대 안 사. 이 동네에서 다 알아요. 콩나물 500원어치도 안 사 먹어요. 그럼 어떻게 밥을 해결하세요? 그런 거 유지해서 요 작년가래 이제 김장 같은 거요. 이런 거 꽤 많이 갖다 주면은 콩나물 하나고 먹고 그런 게 좀 갖다 주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었어요?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죠. 자기네들 먹고 살기 힘든데요. 그전에 안 갔어요. 그전엔 전국길에도 와서 보고는 아이고 이렇게 먹고 쭉 사냐고 가서 자기네 먹던 거 조금 갖다도 주고. 근데 지금은 물가는 비싸고 자기네도 살기가 곤란하고 그런 게 아무래도 더. 사글세 그게 사글세 나간 거예요. 정부가 주는 보조금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하고 나면 할머니에게 남는 돈은 약 7, 8만 원. 그 돈으로 한 달 약값을 내고 나면 먹을 것조차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 김밥입니다.
그러나 이제 메뉴판에서 1,000원짜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은 최근 기본 메뉴였던 1,000원짜리 김밥을 1,500원으로 50%나 올렸습니다. 후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야채류부터 시작 공산품류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받는 단가가 자체적으로 상당히 상승세가 올라가니까 그렇다고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겠죠. 대체 어떤 재료가 얼마나 올랐을까? 이 김밥에 들어가는 주 재료는 쌀과 김, 단무지, 계란, 햄 등 7가지. 확인 결과 이 가운데 단무지와 당근은 가격이 1년 전보다 오히려 내렸고 김과 우엉, 햄은 가격이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계란이 36%나 올랐지만 쌀은 평상시 변동폭 내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 김밥집 사장은 이번 가격 인상이 재료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원재료는 사실은 한 10% 정도가 이제 인상이 된 것이고, 그래 제일 큰 요인은 임금하고 경기 침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의 삼각김밥은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인지 요즘 편의점에서는 삼각김밥과 1,000원짜리 김밥이 인기입니다. 실제로 한 편의점 업체의 상반기 제품 판매 순위를 보면 삼각김밥과 1,000원짜리 김밥이 처음으로 제품 판매 순위 10위권 내에 진입했습니다. 다른 부가적인 원가 상승은 있었지만 삼각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비의 상승폭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가격을 동결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가격을 올리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할 예정입니다. 김치찌개나 설렁탕 등 서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도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과도하게 가격을 올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서민들에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받는 고가 마케팅도 고물가의 한 원인입니다. 골프장에서 필수품인 골프 카트. 최근까지 일본의 제조 3사가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은 2,500만 원. 거의 중형 승용차 한 대 값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현대차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모여서 창업한 이 회사에서 국산 골프 카트를 만들면서 시장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자동차의 기술을 적용해 성능과 품질은 일제보다 오히려 낫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가격은 절반 이하로 낮췄습니다. 부품 하나하나를 얼마에 만들 수 있겠구나 해서 종합적으로 따져본 결과 우리가 이 시장에서 한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면 충분한 마진도 확보하고 판매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시장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입 업체의 폭리라고 그럴까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낮은 가격에 성능까지 좋자 골프장들이 너도 나도 구입에 나섰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은 지난해 국내 시장을 46%까지 점유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일제 골프 카트 회사들은 가격을 절반 이하로 낮췄습니다.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과 휴대폰, 자동차 등도 상황은 다르지만 고가 마케팅을 펼치는 분야입니다. 개발된 지 오래돼 기본 성능은 별 차이가 없지만 성능보다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디자인에 주력하고 한두 가지 기능을 추가하면서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어떤 기능성보다는 그 브랜드를 들었을 때 그 가격이 먼저 떠오르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꾸만 자기네 본인들의 제품은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 되는 제품이다 하는 그런 부분을 자꾸만 소비자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업체들이 경쟁이 적은 시장 상황을 이용하거나 제품 출시 단계부터 펼치는 이러한 고가 마케팅은 전반적인 제품 가격의 상승을 불러옵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귀결됩니다. 마진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수입 전담하는 수입상 입장에서 볼 때 전속권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마진 폭을 크게 할 가능성이 많고, 소매 업체가 조금 명품이라든지 좀 희귀한 브랜드일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격으로 접근해가지고 또 마진을 많이 남기는 이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 서울의 한 주유소에 쉴 새 없이 차량이 밀려듭니다. 이 주유소에 이렇게 많은 차량이 몰리는 것은 기름값이 다른 주유소보다 100원 이상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왔다 갔다 보다 보니까 기름이 싸가지고 그 소문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좀 많이 부담되시죠, 기름값?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좀 멀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름으로. 7월 둘째 주 전국의 경유 가격은 1,910원 28전. 지난해 이후 63%나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제 원유가의 상승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서 본격화된 고환율은 고물가를 증폭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고환율로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 석 달간 원유를 구입하기 위해 1년 전보다 추가로 부담한 액수가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고환율의 여파로 수입 물가 상승률은 일본이나 대만보다 3배 이상, 독일보다는 무려 6배가량 높게 나왔습니다. 고환율 정책은 우선은 수출을 좀 늘려서 경기를 좀 부양시키고 또 성장률을 약간 높일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가 너무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물가가 너무 크게 오르고 있으니까 그 부작용이 오히려 그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더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달러화에 비해 약세, 즉 고환율을 보이는 통화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태국뿐입니다. 고환율로 인해서 그 수출 물가도 상승하게 되고 수입 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출 물가보다 수입 물가가 더 지금 현재 상승폭이 더 크고요. 또한 그 현재와 같이 그 고유가와 국제 원자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상승하게 된다면 그 수입 물가 같은 경우는 그 상승폭이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환율로 재미를 보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등 수출 대기업들은 수출 제품 가격의 하락으로 올 2분기 실적이 대폭 상승하는 등 유례없는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한 중소도시. 사업 부도 후 아들과 단둘이 모자원에서 살고 있는 박경숙 씨. 경숙 씨의 아침은 아들을 등교시키는 일로 시작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세상살이는 만만치 않습니다. 경숙 씨는 이곳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 꼬박 10시간 동안을 서서 60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밥과 간식을 혼자서 만들어야 합니다. 글쎄 어느 정도라 해야 되나? 그냥 좀 힘든다 그 정도. 근데 이제 업무가 힘든 게 아니고 저들 생활이 힘든 거죠. 이거보다 일은 어차피 아무 데 가도 일은 해야 되는데
저들 사는 게 힘들죠. 이것만 해야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폐 끼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퇴근길, 경숙 씨가 오랜만에 시장에 들러 반찬거리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차는 얼마씩이죠? 5,000원요? 7년. 그냥 비싼데요. 너무 비싸다. 7년 있는 건 없어요, 아줌마? 7년 없어요? 5,000원도 조금은 없네. 한 3,000원짜리. 망설이다 사지 못하고 결국 돌아섭니다. 아예 바지를 하나 사주고 싶어도 가가지고 5,000원 하는 것 같으면 보게 되지만은 10,000원 이러면은 선뜻 손이 안 가게 되고 또 제 것도 이렇게 살라 그러면 전혀 제 옷 같은 건 보지를 못하고 있고요. 수아나, 엄마 왔지? 엄마가 안 왔지? 집에 와서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은 역시 아들 수환이. 잠시 쉴 새도 없이 곧바로 저녁 준비를 합니다. 한 칸짜리 모자원이지만 검소하고 깔끔하게 살림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경숙 씨의 한숨이 부쩍 늘었습니다. 항상 통장을 보면은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이게 막 답답하고 어떨 때는 요새 텔레비 뉴스 보면은 들어갖고 우리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못 살 것 같아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맞추고 이런 게 없죠. 한 푼 두 푼 아끼면서 써온 가계부. 그러나 요즘 같은 물가에는 아무리 아껴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 경숙 씨는 근처 미용실로 갑니다. 매일 저녁 이곳에서 약 2시간 동안 청소와 빨래 등 허드렛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투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얼른 일어서야죠. 저도 좀 잘 살아보고 싶고 애도 잘 키우고 싶고. 그 나폴이만으로는 쉽지 않은 거죠, 지금 가족들이죠. 예, 많이 힘들죠. 한 달에 얼마 받지? 여기는 뭐 잠깐 하고 가는 거니까 뭐 한 20만 원. 예. 조금 도움이 되시겠네요, 가격은. 저들한테 큰 도움 되죠. 예, 한 달에 10만 원도 큰 도움인데 20만 원 이러면 정말 눈치 나는 돈이죠. 있는 사람들이야 하루 가갖고 뭐 100만 원을 쓰든 200만 원을 쓰든 그게 별거 아닌데 우린 그게 생명줄 같은 돈이잖아요. 매일 녹초가 되도록 일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게 경숙 씨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어느 일을 어떻게 택해가지고 또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가지를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많이 힘들거든요. 뭐 한 달에 한 그래도 얼마 정도 저축을 좀 하시나요? 저축은 한 3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예. 그것도 제가 저축을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어서 이제 나가서 전세방을 얻을 목적이 아니고 그래도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 저축을 하는 거거든요. 아, 이게 빚 갚을 정도예요. 지금 당장 집을 얻을 그게 아니고. 그거는 제가 그건 참 그래도 갚아야죠. 유례없는 고물가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황 속에 이들의 선택은 한 가지뿐입니다. 뭐 좀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 뭐 가르치는 것도 좀 줄고, 먹는 거 줄고, 입는 거 줄고, 될 수 있으면 싼 거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고물가에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일거리는 줄어들고 당장 끼니를 때우는 일이 걱정입니다. 물가가 올라 다 올랐잖아요. 그다음 마늘 뭐 돈도 못 버니까 솔직히 국수. 그냥 국수방 있지만 국수 사 먹고 어떤 사람들 밥도 굶어요. 진짜 가수 학원비 있고 돈 다 해준 사람들은 정신도 굶어. 진짜 굶는 사람들 많아요. 고물가는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을 더 서럽게 만듭니다. 일반 서민계층의 경우에는 물가가 상승할 때 그 피해를 가장 고스란히 부담하고 안게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다른 것보다도 저소득층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 정책적인 방안들을 좀 강구하고 내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눈만 뜨면 줄줄이 오르는 물가를 마냥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상하다, 아니다, 비합리적이다 라고 하면은 그런 기업에게는 그야말로 불매운동까지도 서슴지 않게끔 소비자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기업에게 감시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 고물가 시대에 막 너도 나도 지금 다 그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0년) 만에 불어닥친 광란의 고물가. 서민들은 온몸으로 고물가의 거센 파도를 헤쳐갑니다. 곳곳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아우성이 터져나옵니다. 우리 사회가 이 광란의 고물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해법은 무엇일까?